안녕하세요. 샬롬 장소정TV의 장소정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성격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성격? 성격은 무엇일까요? 제가 2015년도에 림스 연구소라는 그 기관을 통하여 저의 주된 기질을 찾았던 그 여정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오늘 좀 더 나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2015년 1월에 림스 연구소라는 기관을 통해 제가 그 기관에서 강사 과정까지 배우는 그 배움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저의 인생 가운데 한 중요한 포인트를 차지하는 만남이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참 중요한 만남이 있지요. 좋은 스승과의 만남, 좋은 친구와의 만남, 또한 우리가 선택할 수는 없지만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났을 때 그 부모와의 만남, 이런 좋은 만남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 선한 만남으로 정말 인생 가운데 타고난 역량을 다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만남이 있는가 하면 그 반면에 그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기는커녕 사장시키며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요인이 되기도 하는 그런 만남 가운데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함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성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노년에 이르도록 때에 따라서는 내가 어떤 기질로 어떤 종자로 태어났는지를 모르는 채 이 땅을 마무리할 수도 있는 그런 예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건 극단적인 예이겠지만요. 자, 그렇다면 성격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성격은 크게 기질과 페르조나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이 기질은 종자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태어날 때 그때로부터 받았던 DNA, 이 종자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종자가 가장 최적화된 모습으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부모님들의 그 양육의 그 태도가 되어 있었다면 그 사람은 잘 자랄 수가 있었겠지요. 그러나 허다한 예로 그러지 못하고 그 종자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종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많은 예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많은 예들 중 하나가 바로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일남 사녀 중에 장녀로 태어났었고요. 제 고향은 전라북도 김제입니다. 그 김제에서 태어났을 때 유교적인 그 문화가 기본 베이스였지요. 그래서 저희 아빠가 항상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가 맏딸이니까 내가 잘 되어야만 내 동생들이 잘 된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그 책임감에 어깨가 눌리는 듯한 그런 기분을 느끼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그 배경하에 저를 6살에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했습니다. 국민학교에 입학을 시켰기 때문에 요즘에 6살이면 아주 영특하지만 제가 태어날 당시에 6살을 더더군다나 그 시골에서 6살은 정말 어린아이 같은 그런 상태였었지요. 그 6살
살짜리 아이가 학교에 가서 그때부터 선생님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사랑을 받고, 그리고 또 제가 공주가로 집에서 양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여타의 문제로 인해서 제가 그때부터 왕따를 당했었습니다. 그 왕따를 당하면서 제가 저의 주된 기질로 살아가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상처를 받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친구들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아니면 이제 그게 이제 너무 힘에 부치면 그냥 혼자 놀게 달인이 되었던 그런 어린 시절의 성장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제가 적극적으로 저의 의사 표현을 하기보다는 언제나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눈치를 보는 그런 모습들이 저에게는 많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한 상황, 이를테면 예기치 않는 상황에서 강단에 올라가 발표를 한다든지 할 때에는 그 강단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무지하게 떨고 있다가도 막상 그 강단에 올라가 가지고 발표를 한다거나 이런 걸 할 때에는 나도 모르게 변하는 그런 이상한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거가 인제 변하면서 어느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대중들과 눈맞춤하면서 소통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그 당시에는 몰랐었죠. 근데 제가 2015년도에 림스 연구소라는 그 성격 프로파일 기관을 만나면서 제가 프로파일 검사를 하게 됐고, 그 검사 후 자기 평가지를 가지고 그룹별로 워크숍을 하면서 그날 깨달았습니다. 아하, 이거였구나. 아하, 그거였구나. 그래서 내가 나의 목적이 있다면 그 어떤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곳으로 달려갈 수 있었구나. 그리고 밑에서는 그렇게 두근두근 심장이 터질 것처럼 떨다가도 막상 그 일에 부딪혔을 때는 오히려 즐기는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거가 바로 기질적인 면이었다라는 거를 그날 알았습니다. 이 림스 연구소에서는 4가지 주된 기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전성을 핵심 머리로 삼고 있는 주도형, 사교성을 주된 핵심 기제로 삼고 있는 표출형, 그리고 수용성을 주된 포인트로 삼고 있는 우호형, 그리고 신중성을 포인트로 삼고 있는 분석형, 이 4가지로 기질을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고전적인 기질로는 칸트와 또 누구죠? 여하튼 갑자기 그분들의 이름이 생각이 나지 않는데 여러분 이 얘기는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담즙질, 다혈질, 우울질, 점액질. 이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것이 종자 개념인 거예요. 이 4가지 기질 안에 그 종자를 가지고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주된 기질을 제대로 훈련받을 수 있는 양육자의
모습 안에 있었다면 뿌리를 깊이 내리면서 튼실한 나무로 성장을 할 수 있었겠지요. 그러나 저부터도 그런 저의 주된 기질을 옹호받기보다는 그것을 깊이 숨기고 그저 예 다른 사람에게 적응하려고 하는 그런 환경 안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바를 말로 표현하는 것을 제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선택하는 거에 대한 어려움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제가 그날 깨달았어요. 2015년도 1월에 '아 내가 주도형이었구나.' 왜냐하면 제 프로파일 검사로는 그 프로파일 검사는 현재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인데 그 결과로는 그 당시에 저에게 어떻게 나왔냐면 분석형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주도형의 모습도 보이기 때문에 차분히 살펴보라고 권면하는 그런 검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재미있게도 그 림스 연구소의 장점 중에 하나가 그 문항의 마지막 순간에 문단으로 되어져 있는 4가지 그 문장 중에 자기의 모습과 가장 흡사하다라고 여겨지는 부분에 체크하는 안이 있었어요. 그것이 자가 추측하는 안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거에 저는 무엇라고 체크를 했냐면 바로 우호형이라고 저는 체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우호형의 모습으로 살아왔기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나 자신을 표현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것을 수용하는 모습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저는 우형이라고 체크를 했었는데 결과는 분석형으로 나왔었고 그게 현재의 모습이라는 거였죠. 그러나 주도형의 모습도 보인다.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잘 관찰하라 라고 그야말로 미션을 주는 결과지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바탕으로 이제 그룹별 워크숍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제가 워크숍을 통해 사용했던 도구가 바로 이 앞전에서 말씀드렸던 조아리 창문에 관련된 그런 4개의 창문에 관련된 자기 평가지가 참으로 도움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제가 '아 나는 주도형이었구나.'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결론에 제가 이르렀을 때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억울해서 울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2004년도 1월에 주님을 뜨겁게 만난 후로 제가 주님과의 만남 안에서 저의 모토가 무엇이었냐면 잃어버린 나를 찾아서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내적 치유며 모든 그 치유와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정말 제가 열심히 추구하면서 배워왔고 또 배운 내용이 있으면 그걸 토대로 적용을 했었고 또 그것을 토대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때로는 토설하는 기도를 하면서 정말 제 감정을 쏟아냈었고요. 그런 식으로 저는 저를 많이 알았고 찾았고 회복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가장 기본적인 그 기질을 제가 놓쳤다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회복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나마저도 기본적인 종자를 내가 모르고 살았는데 이런 것에 생각할 여력도 없고 그저 환경에 의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삶은 어떠할까를 생각할 때 정말 그때 경악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억울해서 울었고 나 스스로가 또 그때 감정이 살짝 올라오는데요. 음 나 스스로에 대한 그 정당한 보호를 해 주지 못한 거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라도 알게 되었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그 기도의 눈물, 이런 미묘한 눈물을 그날 밤에 참 많이 쏟아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저는 주도형으로 살기로 제가 작정을 하면서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주도형에는 세 가지의 세분화된 특징이 있어요. 그중 세 가지가 무엇이냐면 빠른 판단력이에요. 판단력, 승부욕, 제압력. 이 세 가지 주된 특징이 있는데 이게 판단력은 그래도 제법 위쪽에 있는데 제압력이나 또 한 가지인 승부욕에 있어서는 정말 낮은 단계의 그래프의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이렇게 나를 내세우기보다는 환경에 의해서 그리고 나라는 사람의 그 위치에 의해서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살아왔구나.'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의도적으로 그 두 가지 포인트를 올리는 훈련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앞에 제가 이런 유튜브를 하는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나눌 수 있던 에너지원이 생긴 거지요. 그런 것처럼 타고난 기질이 있는데 그 기질과는 다른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이것은 이를테면 팥과 콩은 다르지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치요? 근데 팥이 팥으로 살아갈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적으로는 언제나 불필요한 에너지가 소모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되면 참고 산 그 세월만큼 아픔만큼 육체적인 질병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창하나 임 박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회복 틈새 작업이다. 틈새라는 그 단어가 저는 좋았습니다. 어느 누군가에게 그렇게 틈을 열어줄 수만 있다면 그 적은 틈으로 산소가, 에너지가, 생기가 들어갈 수만 있다면 그 인생은 숨 쉴 수가 있겠다. 그 숨 쉴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이 프로파일 검사한 거에 대해서 너무나 큰 도움을 받았고 그 만나 계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지금껏 나아왔습니다. 왜 이것을 제가 이렇게 나누고 있을까요? 성격은 기질과 대르조나 그리고 주어진 환경, 이 모든 것들이 합해져서 현재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제가 좀 전에는 계속해서 기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앞에 나누었어요. 타고난 본성, 무의식적인 모습, 무의식적인 행동 양식을 할 수 있는 거가 기질이라는 영역이에요. 또 하나의 영역이 있어요. 이게 페르소나예요. 가면이라는 뜻이지요. 이 페르소나에는 그 문화적인 환경, 그리고 출생 순위, 또한 성비의 그런 차이, 남성으로 태어났는지 여성으로 태어났는지 이런 거요. 그리고 교육의 정도, 또한 여기에 종교, 그리고 직업, 이런 것들이 다 페르소나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페르소나가 너무 강하게 강화되어 있는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은 기질은 완전히 묻혀버리고 페르소나가 자기의 기질인 것 마냥 착각하고 살 수도 있습니다. 페르소나는 건강한 페르소나의 모습은 어느 누구에게나 필요해요. 그러나 건강치 못한 페르소나, 그것은 여러분 여성의 화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장은 여성의 여성다움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으로 돋보이게 해주는 도구이지요. 그러나 그 화장이 정도가 더해져서 어느 수준에 이르면 분장한 느낌을 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성들이 있잖아요. 그 분장한 모습이 바로 건강치 못한 페르소나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너무나 분칠한 분장의 모습을 가진 사람은 본인 스스로의 그 정체성도 흔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과 여러분 친한 관계가 될 수 있을까요? 비밀의 문이 비밀스러운 영역이 많은 사람과 여러분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친구 맺으실래요? 어렵겠지요. 그러기 때문에 건강한 그 페르소나와 그 선을 넘은 그것에 대해서 한 번쯤은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가 누구인지를 찾아가는 여정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돋보기를 한번 써보시라고 권해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내가 누구인지를 찾았을 때 여러분 안에 숨이 크게 쉴 수가 있고 여러분의 그 비전이 선명하게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건강이 더 건강할 수도 있고요. 전인적인 치유를 여러분들이 맛볼 수 있는데 필요한 또 하나의 요소인 성격, 그 성격 안에 있는 기질과 페르소나, 이 페르소나는 특히나 저와 여러분과 같은 기독교인들에게는 위선이라는 가면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함정이 더 많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모습과 가정 안에서의
가족들 안에서의 삶의 모습이 다를 수도 있는 거, 그리고 밖에 공식적인 자리에서의 모습과 나 혼자 있을 때의 나를 바라보는 시선,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시선이 온전히 정렬되지 않았다면 그 사람 마음 안에는 불필요한 에너지가 소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평강의 길에서 멀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 성격 안에 내가 누구인지, 이 림스 연구소는 네 가지로 표현을 한다라고, 명명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도형, 표출형, 분석형, 의호형. 이 네 가지는 서로 같은 이유로 분류할 수 있는 과도 있고요. 그 대칭선상에 있는 과로 분류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내적인 에너지를 자가 발전하는 유형은 주도형과 분석형이 거기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표출형과 우호형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에너지를 얻고 힘을 얻는 그런 관계 패턴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 중심인지 사람과의 감정 그 친화적인지 이것으로 의해서 주도형 분석형과 그 다음에 표출형, 우호형 이렇게 따로 구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구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좋고 나쁘고 이 개념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종자 찾기라는 거예요. 이 종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딱 인정을 하고 찾게 되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그 종자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선택하고 훈련하며 그 모습을 강화시킬 수 있는 훈련을 하자라고 여러분에게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 모르도록 유인하는 그 페르조나, 건강치 않은 페르조나, 환경이나 직업이나 종교에 의해서 속고 있는 나의 그 가면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이제는 돌이킬 수 있도록, 그래서 건강한 가면으로 사람과의 관계 맺기를 할 때 바로 조아리 창문에서의 오픈 영역의 창문이 넓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관계 맺는 거가 숨이 열어졌다는 얘기인 것이고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더 편안하고 기쁘고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는 자기 정렬이 잘 돼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요. 나는 누구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DNA 기질은 무엇일까? 이것에 대해서 점검해 보시고 건강한 삶, 건강한 관계 패턴, 건강한 자기 분화의 모습으로, 자기 정렬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